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정권시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지금은 저녁 7시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또 조금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끝으로 당분간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네, 시장이 그 이후에 뭐 오르건 내리건 저는 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기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고, 물론 뭐 완전히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좀 시간을 두고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날씨가 뭐 건 20년 만에 추위라든가, 제가 그쪽 기사는 요즘 잘 안 봐가지고요. 어쨌든 많이 춥습니다. 아침에 영하 20도까지도 떨어지고 그럽니다. 이건 제가 찍어온 사진이고요. 여기 강입니다. 강이 얼어 있고, 요 위에 뭐가 보이는 것들은 눈송이들이 앉아 있고, 이 강가 쪽으로 물결이 이렇게 치다가 이제 얼어붙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저 위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물안개가 굉장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주 신력사, 이게 남한강이죠. 여주 신력사의 앞입니다. 영하 한 20도로 떨어지던 새벽 아침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원래는 상고대를 찍으러 갔었는데요. 상고대가 서리상자, 상고대가 이 형성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 습기가 올라오다가 이런데 달라붙어 가지고 얼어붙어 버려야 이게 하얗게 서리상자 상고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습도가 낮거나, 습도가 한 80% 이상 올라가면 좋고요.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거나, 영하 뭐 20도나 이렇게 가면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조금 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바람 없고 기온은 영하 한 20도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물안개는 피는데 전국적으로 습도 자체는 한 50%, 40% 이래가지고 상고대는 안 생기고요. 바로 이런 물가에만 조금 생겼더라고요. 이게 약간 상고대입니다. 이거 지금 풀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이게 상고대입니다. 이게 많이 피면 하얗게, 보기가 좋습니다. 뭐, 잠깐 나온 김에 이거 보고 오늘 시장 한번 가볼게요. 이건 신력사에 있는 이 암자고요. 지금 강이 완전히 얼어 있습니다. 해 뜨기 전 모습이고요. 저기 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 외에는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아까 보신 그 광경이고요. 요즘 거리두기라서 아침에 혼자 차 몰고 가서 이렇게 찍고 그냥 식당에도 안 들리고요. 그냥 옵니다. 저는 가면 행동식으로 그냥 편의점 샌드위치 하나, 집에서 커피 끓여가지고, 봉지 커피 끓여가지고 가서 담고 옵니다. 이건 바로 얼어붙은 강 위에 떨어진 눈의 결정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숲 같다, 나무 같다, 그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확대가 돼서 그렇습니다. 냉정과 열정, 한쪽은 얼어붙고 있고, 위에 이제 아침 태양은 이글거리고 있고, 그런 모습이네요. 여러분,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장중에 이게 114든가 폭등을 했다가 장 초반에 고가 대비도 폭락도 했다가 쌩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쳤습니다. 시장이 늘 이성적일 수는 없고요. 이성적이다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이고,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극단으로 치닫으면 그 비이성적인 상태가 또 지속되지도 않아요. 다들 이게 정상이 아닌데 느끼면서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좀 기록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44조, 코스피, 코스닥하고 합치면 오늘 아마 60조를 넘었다고 하죠.
예, 64조. 코스닥이 20조라서 한 64조. 그래서 지난주 8일에 이것도 합쳐서 60조여서 역대 최대치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습니다. 뭐 이전에 너무 오래 갈 것도 없고 2000년대 한 조중반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하루 거래대금이 한 1조 2조 이래요. 엄청난 거죠. 오늘 증권업종이 많이 떴죠, 그죠? 사실 시장 쳐다보면 증권업종은 많이 떠야 돼요. 수수료 지금 뭐 증권회사 사장단은 저는 아주 그냥 저녁에 그냥 누워서 그냥 웃음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수수료 자체가 낮춰져 있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뭐 이렇게 양시장 합쳐가지고 뭐 하루에 뭐 60조씩 터져버리는데 수수료가 쏟아져 들어오겠죠. 제가 증권사마다 지금 수수료 구조를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워낙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많이 낮춰졌지만 워낙 수수료가 아니 거래대금이 많잖아요. 뭐 라떼이즈 해가 옛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지만 제가 증권회사 현역으로 있을 때는 매매 수수료가 0.5%였어요. 그래서 종목 하나 사가지고 사타 팔았다 하면 1% 날아가고요. 거래세가 0.3%. 그래서 사가지고 2.3%는 올라가야 1.5%는 올라가야 팔고 수수료 떼고 몇십 분이나 남는 그런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벌써 한 20조 정도 됐었다고 하고요. 예.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시장 큰 몇 가지 데이터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거래대금 44조고요. 그 다음 고객대금 이제 한 69조 정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그거죠. 예, 오늘 이제 개인이 4조 4,900억, 거의 4조 5천억어치를 샀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3조 7천억을 때렸고 외국인이 어제 1조 6천억 사놓고 오늘 7천억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받아본 자료입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패시브 자금 해가지고 잠깐 한번 볼게요. 트럼프가 나가기 전에 막판에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이머징 마켓 이 분류에서 중국 세계 통신사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긴급히 편출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편출 저도 이 한자를 많이 쓰던 세대라서 한자어를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강의 때나 학교 수업 시간에 필기하면서 한자를 갑자기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사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을 한자를 좀 많이 섞어 써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자가 많이 포함된 신문사설을 보고 베껴 쓰기도 하고요.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한자를 섞어 썼습니다. 근데 편취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편성에서 쫓겨났다는 말 같은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특정 업종이나 이런 데 가면 자기들이 입에 붙은 말들이 좀 있어요. 그 업종 특유의 말, 뭐 일본식 조어거나 아니면 특히 뭐 영어권에서 온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가 좀 이걸 가지고 까칠하게 두는 이유가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긴급히 편출했다. 네. 그래서 1월 7일 발표라고 1월 8일 종가에 편출됐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대신에 채워 넣느라고 어제 이제 많이 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조금 있네요. 예,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샀잖아요. 샀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패시브 수급 쏠림 때문에 많이 들어왔다가 그것이 오늘 또 토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수급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시장 이야기하기 어렵겠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매일 주도하는 척이 바뀌잖아요. 차라리 누가 주도해서 계속 샀는데 이제 팔기 시작했다. 뭐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죠? 뭐 이따 보겠습니다만 네 번 달라집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러면 또 내일부터는 외국인 들어올지 그건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있었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나 외인은 다시 7천억 팔았는데 기관이 3조 7천억을 팔았고요.
프로그램 매매가 최근에 뭐 조단위로 일어납니다. 어제는 산 거 보셨죠? 오늘은 프로그램 매매 어디 갔나? 프로그램 매매 주의 보죠. 1조 8,330억 매도입니다. 비차익이 1조 5,920억 매도고요. 차익이 2,400억 매도입니다. 이 한 달은 엄청나게 들어왔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량으로 거래가 되면 그건 저는 추측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그 대량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를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가 있고요. 예, 이건 뭐 파생과 절대적으로 연관시켜서 하는 게 있고 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개인과 달리 기관 외인들은 뭐 얼마를 판다 산다 할 때 이렇게 좀 바스켓 구성해 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때릴 때 사람이 수작업으로 계좌 열어 가지고 삼성전자 몇 천억 매도 이렇게 주문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일괄처리를 합니다. 그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니까 프로그램 매매예요. 그것이 이게 파생이나 이런 거가 차익으로 들어가면 차익 거래, 아니면 그냥 비차익 거래입니다. 시스템 매매와는 다릅니다. 시스템 매매는 어떻게 하면 이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해가지고, 예, 어떤 그 로직을 개발해가지고 사타 팔았다 하는 경우고, 이건 그냥 매매 자체를 대량으로 동시에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동원한 매매라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 비차익 거래, 비차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게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별 동향을 조금 보면 업종별하고 뭐 워낙에 바뀌어야 되니까 제가 자꾸 툴툴거렸는데 일별 동향에서 코스피 보시면 요거부터 볼게요. 왼성물부터 볼게요. 엄청나게 팔아도 하여튼 최근에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9일 연속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이 이유를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수가 사실 오늘 장중까지도 올랐으니까, 예,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미리 뭐 해지를 하는 건지, 지수가 워낙 올라가니까, 이렇게 바짝 올려놓고, 현물 지수를 시절에 때려가지고, 예, 확보해놓은 뭐 파생으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지, 그건 저는 뭐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외연성으로 어쨌든 대량 매도를 지속하는 것은 일단 사실입니다. 이게 좀 의문입니다. 2007년도에는 변화율 지나가면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수천억을 때려댔는데 지금은 선물을 때립니다. 그런데 현물은 지금 좀 샀다 팔았다 하죠, 그죠? 그런데 어제 이제 엄청나게 사고, 왜 그 전날까지 삼성전자는 그렇게 전기전자하고 팔아대면서 손을 안 대더니 왜 이날 샀을까 했는데, 한편에서는 패시브 관련해서, 예, 조정이 있었다. 이러면은 뭐 일정 수량은 강제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의문이 해소됐는데 오늘 또 줄였고요. 이것이 이제 좀 추세적으로 추이적으로 갈지는 또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제 4조 4천억을 사가지고 지수는 전일 대비 3포인트밖에 안 빠졌으니까 상당히 견조한 거죠. 이런 급등에 3포인트 빠졌으면 이건 뭐 굉장히 견조한 겁니다. 그죠?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근래 제가 드려오던 말씀처럼 이게 뭐 맨날 샀다 팔았다 주도가 좀 바뀌어버리며 이것만 보면서 시장에 대한 무슨 최종 판단을 내리기나 이러기에는 좀 힘들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번 달라집니다. 매번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누가 사든 어쨌든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작용을 했고, 오늘은 고점 대비 엄청나게 흔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선물은 고가저가 뭐 24포인트까지 나올 정도, 오늘 아주 뭐 장중에 아주 대박이 몇 개나 터졌는데요. 풋옵션 대박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초반에는 콜이 터지고, 예, 엄청났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단급뿐만 아니라 대단한 그 차익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 목격이 좀 되었습니다. 예, 코스닥은 또 보면요, 이렇게 뭐 연기관 사거나 이러면 지수가 좀 덜 빠지거나 이래 되는데 오늘 장중에 또 아주 급락까지 갔었고요. 결과적으로 한 11포인트 빠져가지고, 예, 코스피 변화율이 오면서 이쪽에서 조금 하자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결코 좋은 징조는 아닌데 이것도 한번, 예, 과거치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가보면, 예, 또 전기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또 퍼붓기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사고 9,378억을 팔았고, 기관이, 예,
1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 운수장비, 예, 근데 또 현대차 같은 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운수장비는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조선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근데 사는 건 보면 서비스하고, 예, 금융화학 이쪽은 샀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가는 또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갔습니다. 예, 업종별, 일별 동향에서 제가 업종별로 가가지고, 예, 전기전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전기전자 보시면 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사더니 또 팔아댑니다. 이거 코스피 전기전자 맞죠? 예, 또 팔아댑니다. 이런 것들은 썩 그냥, 예,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또 하루 만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있고요. 예.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하나 제가 조금 TMI, 예, 다른 이야기, 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1989년, 예, 6월에 증권시장이 1000포인트에 육박하는 그런 초호황기에 증권회사들이, 예, 사세를 확장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뽑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아서는 그것을 다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왜? 지점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는 지점장에서부터 차장, 대리, 사원, 뭐 여사원 이렇게 쭉, 그죠? 이 규모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원이나 이쪽은 신입을 좀 뽑거나 이러면 되지만, 대리차장 위쪽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종 이제 간부급이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디서 뽑을 겁니까? 전 증권사가 그때는 점포 확장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제 경력직을 뽑습니다. 경력직. 예, 그 저는 은행 다니고 있었고요. 그때 온 사람들 보면 보험회사 다니다 온 간부도 있고, 뭐 그다음 물론 대기업 다니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 그냥 자기 있던 데 있지. 증권시장이 워낙 폭발하니까 여기는 뭐 성진도 빠르고요. 왜냐하면 점포를 워낙 만들어야 되니까 성진도 빠르고, 그 다음에 급여가 이제 페이가 일단 좋았습니다. 예, 대개 오면서도 직급을 더 올리면서 좀 오고요. 안 그러면 옵니까? 스카우트 하면서. 예, 제가 그 다음에 상경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증권시장이 완전 화랑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할 수 없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베이비붐 세대여서 저희 때 은행에 저는 성진고시 시험을 합격을 하고 있었지만, 워낙 병목 현상이 있어가지고 성진할 때까지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중은행에. 근데 여기 가면 바로 지금 저기 대리를 주잖아요. 제가 수석 행원이었었는데 대리 주죠. 그럼 직급 올라가죠. 급여 올라가죠. 어떤 정보시장이 막 화랑으로 쭉 터지니까 왔거든요. 자, 왔습니다. 왔을 때 주식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양심선언을 합니다. 그냥 우리사주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우리사주. 네, 은행 우리사주. 제가 막 옆으로 그렇게 눈을 많이 돌리고 그런 사람이 좀 안 해요.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요, 한 2, 3주 교육해가지고 지점에 가서 영업을 하라 그러니, 제가 볼 땐 제가 욕을 해. 이 나쁜 도둑놈들. 그럼 증권회사 점포 개장해가지고 앉아있으면 대리님원이 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찾아오는 고객들은, 예, 신사복 입고 딱 앉아있으니까, 거룩하게 앉아있으니까, 야, 이분들 만나면 막 돈 벌 것 같다는 그런 기분으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나쁜 사람들이. 뭐, 고의는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실이 휩쓸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말이야, 89년도에. 예, 제가 2월에 와가지고 잠깐 연수받고 3월 27일 오픈했는데, 4일 만에 지수가 상투적으로 빠져버립니다. 이 빠지는 과정이 지난했습니다. 날만 새면 빠집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그래서 제가 지점에 한 차장급으로 있으면서 제가 창원에 살 때, 예, 나중에 막 삼성증권 지점장으로 가기도 한 대리로, 사원으로 들어와서 대리가 된 친구하고 그 창원에서 몇 명이 카풀 비슷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원죄가 있다. 카인과 아벨도 아니고 원죄가 있다. 무슨 죄냐? 아무리 증권시장에서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빠지는 종목도 있고, 그죠? 투자자분 중에는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분도 있고, 이익 보는 분도 이거 생깁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근래 와서 뭐 이상한 펀드들 이런 거 막 가입해가지고 그게 막 완전 뭐 쪽으로 들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 있었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은행에 다닐 때는 예금을 넣어가지고는, 예? 예금 넣어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손해낼 리는 없다고요. 마이너스는 절대 안 납니다. 최소한 원금 가져가거든요. 그죠? 원금 가져갑니다. 보험회사는 또 조금 다르지만 은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의 정권회사에 채권 매입 같은 거 이런 거 빼면 무보증감이는 큰일 나고요. 잘못될 수도 있고 보증채 같은 그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예금과 정권 이런 것들은 다르죠. 주식은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는 하이 리턴도 있지만 하이 리스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지를 안고 있으니까 그런지 제가 어디를 가자고 했냐면 둘이서 여러분 제가 조금 TMI 갔다 올게요. 천주교 성당을 가보자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교회를 한 2년 다녔는데 저희는 집안에서 제사를 좀 많이 모시는데 제사 못 모시려가 안 되겠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안 갔어요. 끊었고 천주교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좀 자유롭다고 알고 있으니까 다래가지고 가니까 바로 교회는 그냥 가자마자 바로 찬송가 가르치고 앉히는데 천주교는 예비 교리자라 그러니까 예비자 교리반 이 한참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공부를 했죠. 하던 중에 제가 하필 또 잠시 마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럼 그 전출회가 이쪽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냥 제가 좀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기 이 영상을 만들면서 우선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단 한 번도 무슨 회원 모집을 하거나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를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는 여기는 뭐라 그랬죠? 기독교 공부하는 방입니다. 공부하는 방.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시황이나 이런 것들은 이 기능표를 제가 나름대로 접목시켜 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단 한 번도 제가 요 앞방송도 그렇습니다. 투자의 성배는 없다고 강조했었고요. 단 한 번도 일목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린 적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바로 사기꾼입니다. 그건 바로 사기꾼입니다. 내 기법 가져와 무조건 이겨 그러면 이건 사기꾼입니다. 사기는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기만한다. 기만한다.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속여요. 남을 속이고 나를 속여요. 어떤 투자 기법이든 100%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짧은 구간에 매매하니까 10번 찍은데 다 올라가더라. 대세상증상이 잔왔더니 올라갔더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그죠 유의성을 가지려면 표본이나 기간이 있는 게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100%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0%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타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걸 늘 강조를 하잖아요. 확률 지표예요. 그래서 안 될 때 좀 적게 손해보는 방법, 잘 될 때 이익 내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강의를 하고 있고 하니 공부의 자극을 위해서 우리도 일목으로 접목하다 보면 맞는 구간 안 맞는 구간 이런 게 있고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잘 맞는 구간이나 자료들 그런 걸 가져왔었고요. 그 다음에 균형표 이론이 아주 독특해서 시간론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기법보다는 절묘하게 딱 이때 이 시점이라고 하는 고점과 저점을 잡아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그 어디에도 이것으로 모든 고저점을 잡아낸다고 한 적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뭐 저도 1989년도 제가 말씀드렸죠. 3월 27일 개점하고 정권회사 대리에서부터 지점장까지 거쳐 지금은 뭐 투자자문 이런 쪽을 하고 있는 수많은 기간 동안 저와 함께 뭐 했거나 이런 분들 중에는 제가 이익을 못 내드리고 그런 분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10여 년 이상 저하고 지금도 같이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굳이 까발리는 이유는 뭐 들어보면은 어떤 뭐 그렇잖아요. 현장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안전 쪽 위주로 보는 분도 있고 좋은 쪽 위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너무 과찬도
가천도 좀 손발이 오그라들고요. 그렇다고 너무 이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폄하하기에는 그런 절묘한 것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죄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는 종교를 가지자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뭐 글쎄요, 종교적으로 가기보다는 저는 이제 약간은 우리 집안은 불도가 조금 강한 편이라고 저는 결국 느꼈는데요. IMF 외환 위기 때 제가 지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혼자서 우리 지점 근처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3,000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00배를 제가 딱 한번 작심을 하고 3,000배를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 뭐 3,000배 하면 이렇게 정책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무조건 속도 엎드려져라고 3,000배를 했는데요. 하긴 했습니다. 천석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계단을 못 내려오더라고요. 온몸 다리가 모여가지고. 제가 3,000배를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제가 남한테 보증을 많이 써주 있었고요. 그 다음 정권시장이 내려박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점에 거래하는 그 여성 고객 한 분이 저한테 저는 지점장인데도 그 당시도 객장이 나가지고 수시로 시황을 했거든요. 지점장이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저는 수시로 시황을 하고 이런저런 뭐 설명들을 드리고 이랬었는데, 여성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딱 하시는 말씀이, 지점장님, 저는 지금 죽으러 갑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투자 금액이 다른 분들이 생각할 정도의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금액은 아니고요. 뭐 지금의 화폐 가치라면 좀 더 크겠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것이 상당한 자산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리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말리느라고.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종목들이 부도가 많이 났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고려시멘트인가 이런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예, 관계사 보증 때문에 무너지고요. 뭐 바로 국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IMF 때 부도난 기업이 한둘입니까? 대단히 많아요. 뭐 그때 테일정밀인가 이것도 그렇고요. 중국에 진출했던 소니하고 합작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회사, 이 기억이 좀 나네요. 많은 회사들이. 근데 제가 지점장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 지점은 전국 점포 안에서도 부실 채권이 대단히 적은. 왜냐하면 제가 딱 문제 발생하고 떨어지면서부터 계속 객장에서 시황에서 강조를 했거든요. 비드로 산 주식부터 해가지고 리스크 강조를 굉장히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지점은 이 부실 채권이 굉장히 적은 점포였습니다. 적은 점포였는데, 그래도 이런 말씀 드리니까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안 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그때는 뭐 제가 뭐 어디 제대로 된 뭐 불교도 아니고 어쩌다 하면 절에 가는 사람인데, 마침 우리 지점에서 조금 근처에 가면 그런 절이 있었습니다. 절이 있어서 가가지고 혼자서 해봤어요. 뭐 절에 들어가면, 법당에 들어가면 네 왜 왔냐 소리를 안 하니까. 이걸 제가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예,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뭐 너무 장기로 불끈 지어가면서 초대박 놀이기보다는, 예, 중간에 뭐 좀 잘라가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상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는다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뭐 여기서 균형표가 무조건 맞다, 나는 무조건 맞췄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린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예, 좀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대한 적게 읽고, 예, 이기는 방향으로 가면서, 예, 뭐 참깨를 100바퀴 굴르든 호박을 한 바퀴 굴르든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르죠. 좀 더 성숙했을 수 있고, 어떤 분에서는 고인물이 되겠지만 또 더, 예, 좀 더 나아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길었는데, 자, 오늘 아침부터 시장 돌아가는 것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참, 어제 제가 개장 전에 그런 자료를 올렸어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기 올렸던가?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 말이죠. 여기 자, 한번 보세요. 자, 어제,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이거는, 움직이고 나서 이야기구나. 삼성전자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요. 최근에 와가지고 지수가 못 올라가고, 주가가 못 올라가고 좀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적은 분명히 9조 이상 나온다 그러고 줬단 말이에요. 전년 동기보다도 개선이 되고 개선이 된다라고는 이미 알려졌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장 후에 만약에 이것이 폭발하면, 이게 있네요. 이게 자, 개장 전입니다. 이게 8시 22분이죠. 그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얘가 이상하다. 건 4일째쯤 이러고 있고, 외국인들이 판다. 근데 뭐, 만약에 이 쉬었던 삼성전자가 튀면 지수 날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작년에 드리고 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이제 뭐 종반에 삼성전자와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튀면서 지수가 120포인트까지 뭐 장중 130대로 날아가게 된 근원에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 그거 일단 하나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개장 직후에 잠시만요. 아이고, 그럼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이걸 캡처를 다 여기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 아닌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 현물 파생 매매하던 걸 보여드리려는데 왜 이렇게 나와버리지? 11일 맞는데요. 우선 이걸로 보고 갑시다, 여러분. 선물 저번에 날라갔잖아요, 그죠? 예, 선물 저번에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세 매매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걸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오늘 거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리네요. 바쁜데. 왜 그러니. 자, 이 좀 가볼게요. 그럼 여기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개장 직후입니다. 자, 개장 직후입니다. 역시 오늘도, 예, 개장하고 저는 시가를 대비 1, 2포인트를 폭을 잡아드리거든요. 일단 돌파 나왔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저희가 이렇게 급등하면은 고점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점 예측 못한다. 대신에, 이렇게 급등하면은 저는 이제 되게 이런 방법을 써요. 지금 이 경우에는 200틱인데요. 200틱 기준선 가지고 끊기에도 폭이 너무 차이 나버립니다. 자, 보세요. 443에서 여기 이탈하면 440이면 한 3포인트 정도 되죠. 급등의 3포인트는 얼마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깝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썼냐면 시가 대비 1포인트나 2포인트 정도 떨어지면 그냥 잘라버리는. 그 다음에 콜옵션은 1포인트 떨어지면 딱 일단 잘라라고 합니다. 워낙 변화가 심하니까.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여기 딱 걸리죠. 그리고 딱 떨어지고요. 예, 이렇게 좀 등락을 합니다. 등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또 날아가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그죠?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그 그림을 딱 꺼낸 김에 그리고 제가 추세 매매 이야기 드리고 2011년 11월 8일 급락할 때하고 9일날 급락할 때하고 좀 다른 그림 제가 이어폰 방송에서 녹화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1월 8일에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딱 그거지면서부터 저희가 440 제가 6.5하고 446에 지지 거래되고 이 아래는 매도 터지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정도 터질 때는 수급이 엄청나게 두들겨 패야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200틱인데 기준선은 못 넘잖아요. 이 경우에 기준선 사정 나면 더 직전 고점 봅니다. 이게 매매 팁입니다. 그 다음에 한두 틱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이거에 바로 끊거나 아니면은 기준선까지 여기 입평 제가 65라 그랬죠. 여기까지 기다리거나 방법은 본인이 알아서 쓰면 되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빠른 순간이지만 파동론적으로는 기준선을 살짝 넘어도 직전 고점이 바로 여기 있으면 이것도 봅니다. 안 넘어가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여기 끊었다가 다시 들어가건 아니면은 때려놓고 반등에 오건 말건 내가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생산 안 하는 겁니다. 거의 다 먹어요, 이걸.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 실제 여러분 이 중에서 파생 매매 해보신 중에서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거 엄청 먹었다 잘하자 해놓고 그거 더 가가지고 막
뼈 아프고 이런 분들 막 계실 거예요. 여기서 돌아갈 때 똑같은 소리 합니다. 플러스 1P나 플러스 2 정도의 스톱다 걸고 아니면 기준선에 걸고 댕강 자르죠, 댕강. 아니,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거 이렇게 떨어질 때는 호가당 수량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시장가 주문내라 그랬습니다. 진입도 시장가 주문, 청산도 진입가 주문. 여러분 호가창 보고 주문 내다가요 체결 안 되고 날아가 버리고 내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시장가 주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체결시켜야 될 때는 무조건 체결시켜야 돼요. 그냥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게 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지수가 몇 포인트 떨어집니까? 446에서 428까지요. 예? 18포인트 떨어지잖아요. 18포인트가 10시 36분부터 여러가지 얼마 만에 떨어지죠? 30분 만에 딱 떨어지는데 푸시 몇 배 난지 아십니까? 이런 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맞다 안 맞다 잘한다 못한다 다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알려드리면 그런 걸 이용을 하시라니까요. 이런 장이 온단 말입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끝에서 끝은 어떻게 다 먹습니까? 예? 그럼 감이 줘야 됩니다. 그냥 보고 야 나 이제 다 왔다. 아 이 정도면 뭐 먹고 나오지 뭐 이랬는데 청산하고 보니까 뭐 올라가다가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걸 끝에서 끝은 못 먹습니다. 그런 기법은 존재하기 어려워요. 이 바쁜 순간에 이걸 가지고 시간론 계산할 겁니까? 예? 일목 129 기본수 제가 이긴 하지만 저도 여기서는 시간론 계산 안 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현 선물 보고 이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42개 봉입니다. 200택이 42개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결과론이지 장중도 이까지 못합니다. 현 선물 다 펴놓고요. 콜프 차트 뭐 몇 개씩 펴놓고 쳐다보고 지금 쏘아대는데 떠들어대는데 못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걸어버립니다. 기준선 돌파하면 파세요. 아니면 바닥에서 1, 2 돌면 무조건 뭐 청산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갈 때 여기는 조금 덜컹덜컹 올라가지만 예, 그 다음에 가격이 라운드 가격이에요. 434 예, 가는데 그림을 지금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루 종일 다 먹었다 그러면 뭐 정말 천재 어쩌도 가서 배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아침에 보면 이게 웃기는 거라고요. 웃기는 겁니다. 예, 이거 뭐 요즘 여기까지 이야기 못한다 그랬지만 아니 지금 9시 32분에 이제 외인기관이 1조 3천억을 때리고요. 그죠? 그러는데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예? 외인기관 해물 다 때리고요. 왼수물 해봐야 몇 개 샀어. 매도 2천기 치다가 이거 정도밖에 안 되네. 물론 왼수물이 좀 들어왔지만 삼성전자하고 뜨니까 지수 급등해 버리는 거 보세요. 미친 장이라니까요 이거. 그냥 미쳤어요 미쳐서. 그리고 올라갈 때 대형업종 지수가 최대 4.4%까지 올라가는데 중소형업종 지수는 전부 마이너스였어요. 이 장이 그냥 미쳐버린 장이라니까요. 그럼 같이 뭐 얼추는 미쳐져 버려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콜로 지르고 선물로 해가지고 극대화하다가 엎어져 버리면은 푸다고 선물 매도로 치면서 가고 뭐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현물이에요. 그건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이것만 가지고 쭉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뭐 얘가 좀 그렇지. 여기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 순간에도 보면은 지금 올라갔다 조금 흔들고 밀리는데 대형업종 지수 2.9% 올라있고 혼자 올라있어. 혼자 올라있어. 예? 외국인 전기전자 운수장비 기관하고 다 두들겨 패고 앉았고 웃긴다니까요. 옛날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얘들이 이렇게 팔고 선물 팔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삼전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 시총 상위주는 전부 빨갛고요. 아주 웃기는 장입니다. 지금 장이 뭐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말리겠어요. 오늘 그 일목의 시간마다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 나올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200틱으로 추세를 긁어 나갈 때 조금 불편해지면 한 3분봉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옵션은 솔직히 이 정도 변동에 저는 옵션을 3분 5분봉으로 못 끌고 가요. 예, 저는 파동을 타기 때문에 잘랐다 들어갔다 하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26개 딱 찍고 돌아갑니다. 이건 이제 3봉입니다. 그 다음에 33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40이라고 딱 오죠. 여기 딱 걸리죠. 그럼 여러분 시간마디가 한번 들어맞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좀 작동이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분명히 문자 날려드렸고요. 자 40이다 그죠. 이탈했죠. 에? 자 고가가 448 리듬이고요. 만든 고점이 447.55입니다. 저는 이제 라운드 지수라고 448, 447.5, 447, 44 이렇게 잘라가거든요. 그래서 446.5에 지지 두자 그랬습니다. 446.5에 왜 446.6이 여기 있어요. 65일평이 446.5에 있어요. 그러면 자르자 이겁니다. 시간마다 왔잖아요.
그러면 정배일인데 롱 컷하고 이제 이거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위에 뭐가 나왔느냐? 그냥 폭락, 아까 보신 200틱 줄이 그냥 여기 서버립니다. 이런 게 이제 하다 보면 기능표 일목의 묘미예요. 묘미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늘 맞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나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가다가 일봉이든 주봉이든 분봉이든 틱이든 딱딱 리듬을 탈 때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그물에 들어온 고기는 잡자 이겁니다. 그물에 안 들어오면 못 잡는 거지 뭐. 다른 그물을 쓰거나 더 큰 그물을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내 그물 안에 들어왔으면 들어온 것 내에서는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먹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맞다 안 맞다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안 맞는 것만 찾으면 예? 수천 페이지 보고서가 나올 수 있고요. 맞는 것만 찾아서 수천 페이지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걸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을 하세요. 안 맞는 부분은 버리거나 그 안 맞을 때는 뭘 가지고 내가 개선시켜 나가거나 이익을 낼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그때는 쉬어버릴 것이냐, 이걸 이야기를 하셔야지. 전 세계 인류 모든 사람을 찾아봐도 장단점 다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분은 드물어요. 제 이야기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 제가 오로지 일목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실전 적용을 하잖아요. 이건 실제 장중에 나갔던 내용이고요. 446.5 제가 긁어드렸어요. 446하고. 여기 시간마디 온다고 했고, 그 직후 여기 캡처 떠가 나가는 거 보세요. 지금 나가잖아요. 예? 이게 실시간 캡처 아닙니까, 여러분? 10시 36분 23초에 캡처 떴잖아요, 지금. 딱. 근데 문자부터 먼저 보내놓고 지금 뒤집어지니까 하는데, 여기서, 자, 이제 미는데, 얼마나 일지 저도 모르죠? 몰라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200틱으로 제가 그려드린 그림 아닙니까? 타고 올라가다가 반등이 전고점 극복 못하고 하락연자 딱 깨지잖아요. 깨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200틱 기준선이 저항이 나오기 시작하고 음운 아래 지금 역별로 머리 들이밀고 파고들고 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좀 애먹이는 장은 이래놓고 또 돌파를 하네 어쩌네 하면서 속을 새깁니다, 여러분. 그런 장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기로 내려오다가 올라타 버렸는데. 근데 여기 하면, 여기가 이 줄을 잡고 한번 가보라고요. 쏟아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가 급락을 합니다. 수급이 바뀌고요. 이건 제가 75틱입니다. 여러분, 제가 75틱까지 꺼내놨어요. 이게 원봉이고요. 원봉은 26개잖아요. 3분봉은 42시간마디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시간마디 계산해가지고 매매하라 그러면 힘들 겁니다. 이거 힘듭니다. 함부로 따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걸 뭐 수십 년을 했으니까요. 2003년에 앵커 차트가 장중 실시간 모든 분봉을 중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만 17년이 거의 지난 셈이네요. 그 세월을 봐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만큼 안 맞습니다. 왜? 15, 30분은 시간마다 적용을 못해요. 제가 2012년 8월에 15분봉 33개, 30분 17개에 반전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죠? 지금 15, 30분을 못 써요. 개장 시간이 6시 반인데다가 정권에서 HTS들이 30분 마감이 45분까지 시간마디를 집어넣어가지고 코스피 200하고 전부 다 틀어져 버렸어요. 이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봉을 쓰는데, 뭐 제가 여기서 흥분한 게 아니고 강조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강조하느라고. 저 사람 오늘 왜 밤에 고함을 치르냐가 강조하느라고. 자, 여기 떨어진 데입니다. 200틱에서 떨어지고요. 75도 추적하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저 얼마 내려갈지 몰라요. 딱 이제 게다가 3분봉 긴순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아, 이때 이제 뭐 뉴질랜드나 호주는 빠지고 있었고요. 상해 반등하다는 아주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올라갔다 내려오기 시작하죠. 삼성전자 올라갔다 내려오기 시작하죠. 최근에 장중에 삼성전자 분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을 보시는 분은. 여러분 여기는 현물 지금 설명이 없기 때문에 현물 하시는 분들은 재미없으실 수 있는데 시세를 보는 기본 방법은 똑같습니다. 조금 이따 시간 나면 현물 보든지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시장 비교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코스닥이고요. 이거는 외국인 선물 동향입니다. 외국인 현물 동향, 기관 현물 동향. 그림은 좀 지저분해도 그냥 대충 알아서 보십시오. 삼성전자 분봉이고요. 저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렇게 뭐 다 봅니다만, 자 보세요. 조금 전에 그 마디, 예? 이 마디 이후에 보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다. 지금 그냥 이걸 제가 이름 붙이기를 줄줄줄 초식이라고 그럽니다.
김순이 걸리고 김순이 걸리고, 제가 왜 동그라미를 쳤냐 하면 이걸 돌파하거나 바닥 대비 1에서 2포인트 올라가면은 매도 잘라야 합니다. 매도 자르자.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52가 하나 오고, 자 40에서 때렸잖아요. 그럼 50이죠. 근데 한가 지나가죠. 근데 5분봉 시간마다가 요 단칸에 뭐가 오느냐 하면 33이 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비상을 걸어드립니다. 비상을 걸어드립니다. 지금 하이닉스 퍼붓고 삼성전자 퍼붓죠. 현대차 밀리고요. 그러니까 지수 이렇게 봐야죠. 이 외 요소가 있겠지만 우선 제 눈에는 그냥 간단하게 시총상위하고, 예? 그 다음에 현선물 때리잖아요. 외국인들이. 특히나 시총상위가 올라가지고 지수를 버티던 거, 그게 무슨 엎어버리는데 뭐. 이 사람들이 일목균형 보고 때린 거 아니겠죠. 그러나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렇게 쏟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시간마다 왔잖아요. 시간마다 왔습니다. 여기서 슬쩍 지금 슬쩍 지지하려고 합니다. 자, 원봉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원봉 한번 보세요. 원봉이 어떻게 됩니까? 26개 왔죠. 셀이 뒤집어 올려버리잖아요. 이런 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11시 10분에 온다고 제가 미리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11시 7분이 바닥이에요. 7분이 바닥. 10분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라도 씨마다 외국인들이 뭐 일목 적어보고 매매할까봐. 아니,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내 건물 안에 들어온 곡이니까 맞으면 그거 가지고 매매하면 되는 거죠. 안 맞을 때는 안 하면 되고. 거기 지금 선물이 몇 포인트를 먹습니까? 푸시 여기 몇 배가 터졌는데요. 그냥 던져주는 선물인 겁니다. 이런 건 던져주는 선물. 난 니 갖다 먹으라 그러고. 이런 엄청난 변동성장에 이런 마디들을 툭툭 주는데, 그죠? 이 동그라미 하고 제가 왜 계속 쳤습니까? 돌파가 나오잖아요. 추세에서. 시간 마디에서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또 따지고 떨면 원봉력이 2평이 이제 102평이 지나가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구름대 하단 부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봉이 있어요. 30분봉 기준선인가? 잠깐만요. 저기가, 여러분 11시대에 지수 딛고 돌아간 자리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봉. 자, 이게 지금 11시 직후죠, 그죠? 30분 기준선 지나가고 있죠. 이 부근이란 말이에요. 좀 전에 폭락 와가지고 딛고 휙 뒤집는 자리가. 이해되십니까? 15분봉은 여기는 아니고요. 네. 두 번째 폭락했을 때는 60분봉 기준선이었어요. 이거 60분봉 기준선입니다. 웃기죠? 아침에 아까 11시 직후에 7분 10분에 바닥 찍고 돌아갈 때는 이게 30분의 기준선이었고요. 오후 바닥 찍고 돌아갈 때는 60분봉의 기준선이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들어온 건물이잖아요. 아무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저기 걸리고 막 셀이 돌려버리네. 야, 물론 살짝 있다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거와 방금 보신 그런 시간과 하락 추세에서의 돌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여기서 어우러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원봉은 이제 102평 되고, 이렇게 뭔가가 딱 아기가 맞아 들어갈 때는, 이게 아주 종합적으로 딱 맞아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미있게도. 그런 거 저런 거 없는 장도 물론 있고요. 뭐 도대체가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종 잡을 수가 없다고 하죠. 가닥을 못 잡겠다. 질서를 못 잡겠다. 예? 맥을 못 잡겠다. 메가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질수가 없는 그런 장은 매매하기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내가 가진 거물에 기법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런 거 다 돌파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끊어야죠. 이걸 가져오다가 올라오면 끊어야죠. 추세적으로 보면. 그리고 시장이 여기서 또 돌기 시작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뭐 몇 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는지 난리가 벌어졌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또 이거예요. 뭐냐, 제가 올라오는데 여기 오면 하락의 절반 기준선이 있다. 하락의 절반이 있다. 후행스편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26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하락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438.35죠. 그죠? 438. 근데 여기에 정확히 단 건 안 해요. 예. 근데 올라오는데 하락의 절반이 있다. 437.50에 찍고 떨어집니다. 그 여기서부터 따지면 얼마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428에서 거의 9포인트가 돌아갑니다.
단 분봉 몇 개에 막 미친 장이죠. 미친 장이죠. 그리고 뭐 이때는 이미 또 뭐 엄청나게 뭐 수급이 때리는 광경이고, 그리고 이거 스파이크 선정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코스닥은 장대 음봉이 나오고 변화일 다음날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뭐 안 좋은 건데, 그 뒤는 여러분 제가 이 그림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흐느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라운드 가격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435 갔다가 431 왔다가 이게 434 갔다가 430 왔다가 435 갔다가 431 갔다가, 그래서 제가 끊어드립니다. 제가 435든가 433에 한번 잘라드리고 434에 한번 잘라드리고 내려오면 431 지지하고 요런 거 이제 이게 박스매매입니다. 박스매매. 제가 1포인트나 이런 단위로 위로 아래로 탑쌓기 하는 방식도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림이 나오니까 여러분 종합주가 지수가 목표치로 그냥 일반 방식으로 해보면 여기서부터 8월까지 1018포인트가 올랐어요. 1439에서 2458까지. 둘둘육육 이 10월 말, 제가 10월 말까지 봐도 11월 올라간다고 했죠. 둘둘육육에 1000을 더하면 2366이 되잖아요. 오늘 그 단위를 일단 달성은 했습니다. 그래 놓고 또 두들긴 거예요. 이거네요. 여러분 아까 반등 이게 아니고 이거네요. 아까 이거 제가 기억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 올라왔을 때는 437.50이고요. 여기 올라왔을 때 제가 하락 절반 온다고 438.35에서 여기서 또 롱숏 교체 그랬나.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정확히 롱을 숏으로 바꾸세요 한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이때는 이탈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건 물론 43인데 40이나 뭐 43이라 시간 한 칸 차이니까. 이건 원봉이고요. 원봉 26개에서 이게 엎어지고요. 그 다음에 33 부근에서 돌아가고요. 42칸대 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43에서 엎어졌는데, 근데 반등 고점이 438.75인데 438.35 뭐 절반이나 그거나 그거죠. 뭐 50% 500%죠. 뭐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바로 그냥 롱, 숏 교체 뒤집어 버려. 거기 또 내리면 쑥 내려와 버려. 이 그림은 아까 떨어질 때 그림이고요. 이건 추세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제 작년 3월에 급락할 때 19일날 바닥인데 한 번에 이제 80, 130 세리 두들겨 패드니까 극단적으로 오니까 이제 반전이 슬슬 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 정도고, 이번에는 오늘 장중에 114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건 지금 시간이 지나가 좀 밀려서 그런데 60, 125 오늘 장중 초반에 114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이러다가 지금 후들겨 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두 개의 시장 비교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러셀 2000이 지수가 빠지고 뭐 좀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종합주가 지수가 120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뭐 마이너스 가버리고 중소형업종 지수 빠져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코스피 지수가 가면서 코스닥이나 못 갔던 것들이 다시 키 맞추기 위해서 따라가는 경우예요. 그러면 가는 놈은 더 가고 좀 쉬었던 애들은 가지고 이런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건 급등했던 대형주들은 나 잠깐 실내 그러는데 최근에 못 갔던 중형주, 옐로칩, 그 다음에 코스닥, 우량주들, 개별주들이 가주는 거예요. 최악은 뭐냐 하면 코스피 대형주는 가는데 개별주는 못 가고 그냥 상투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이 저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갔죠? 지난번에 한번 그러면 양이 극한 행국 그러면서 9.11 테러 이후에 제가 3월 22일날 글을 올렸는데 월요일 3월 25일날 코스닥이 상투적으로 빠지는 거 말씀드렸죠. 그건 저는 한 적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거짓 없는 사실이니까 제가 이런 고점 저점 다 맞췄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앞 시간에 그 글을 보여드렸죠. 그러고 난 뒤에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 중심으로 4월 20일까지 막 흔들면서 더 가다가 무너졌는데 코스닥은 미리 상투치고 조금 내려와 있다 같이 엎어져 버리죠. 이거 안 된단 말인데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 이번 장에도 혹시나 그럴까봐 제가 오늘 아침 장전에도 이 글을 캡처를 해가 또 올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07년도에 지수가 엄청나게 날아갈 때 7월 16일 월요일이 일목의 변화일인데 월요일날 되게 변화일이 오면 금요일쯤 상태로 치거든요. 그리고 목요일날이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시황을 쓸 때는 이번 상투는 제가 7월 13일인지 12일인지 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외인들은 엄청나게 파는데 뭐 미래시사하고 돈이 들어와가지고 더 갔다가 밀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단 이때는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줄기차게 팝니다. 8일 동안 팔아댑니다. 지금 선물 9일 동안 팔아대듯이 현물을 그렇게 많이 팔아댑니다. 그러다가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코스닥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월 13일 금요일은 이날의 상태예요. 일목 변화일은 7월 16일이었고요. 이거 여러분 신기하죠? 왜 자꾸 변화일 따지는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종지수는 같지만 약세시장은 여기서부터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투치고 자 보세요. 코스피 지수는 더 가는데 코스닥은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더니 코스피 지수 빠지기 시작하니까 같이 세리 봐. 박살이 나는데 남보다 더 빠져버려요. 왜? 이쪽은 휘발성이 강하고 약세장이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11월 말까지 종합주가 지수는 고가 경신을 했는데 코스닥은 고가를 못 벗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되니까 결국 같이 또 셀이 엎어져 버립니다. 이게 조금 체력이 약한 종목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뭐 물론 앞으로 며칠 더 남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일반 종목들이 좀 못 갔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지수가 좋으니까 대부분 종목이 올라나오다가 수소 전기차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도 뒤에 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셨죠? 그죠? 목격하셨죠? 종목 캡처 떠난 게 다 날아가 버렸네. 그래서 힘을 줄이면서 갑시다. 어쩔 수 없다. 눈물을 먹고 지금부터는 뭐 올라온 것이든 아닌 것이든 계속 좀 줄이면서 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현금 만들어 놓고 뭐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제는 종목 구분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뭐 대전자 재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조금 낮긴 했는데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이 장중이 1200개까지 나오다가 1100개 단위로 빠져버렸잖아요. 내일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주저앉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추세 매매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200틱 추세는 이렇게 타고 아주 세빈하게 보는 또 다른 틱으로는 이런 걸로 아니면 바닥으로부터 플러스 얼마의 스톱을 걸고 추세 타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자 기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내가 정한 기준대로 그대로 가주면 뭐 다 먹는 것이고요. 뭐 돌파하면 끊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중에 보시면 여기 60분 봉지가 김순 지지하는 거 막 이런 거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이건 종합주가 지수예요, 여러분. 종합주가 지수는 60분 봉보다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이평선 딛고 왔고요. 선물은 60분 봉 기준선대를 딛고 돌아 올라옵니다. 여러분 너무 열을 냈는가 골이 들렁들렁하네요, 제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좀 과외로 상해 종합주가 지수 같은 거 보세요. 전고점 26일 지나가고 65 변화일 지나가면서 셀이 두들겨 패버리잖아요. 49 대등 수치에. 그러니까 리듬을 타는 시장과 종목들은 또 잘 타요. 일목에. 근데 우리처럼 그죠? 이렇게 수급이 아주 강하거나 뭐 이러면 또 지나쳐가는 것도 시세고. 그래서 지나쳐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추세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뭘 봐요? 추세를 타지. 추세를 보고 이제 다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추세를 보고요. 변곡점이 맞으면 변곡점대로 행동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뭐 달리 보실 거 없습니다. 이건 보시는 대로 60분 봉기 그러나 30분하고 다 깨지는 거 60분까지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상 보면은 저는 이게 약간 이게 박쥐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무슨 소리냐 하면 아니야 중간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게 고점 대비 흔들긴 했는데 막판에 30분 기준선 회복 싹 해놨고요. 60분 기준선 지지 딱 해놨고요. 15분 단위로는 62평 지지 해놓고 여기 딱 갖다 놨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기준선 아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급등을 한 다음에 잠깐만 보세요.
급등을 한다면 코스닥은 76변화일 지나가면서 흔들리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76변화일 하루 지나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흔들어 버렸죠. 그죠? 예, 이 자체는 뭐 이쁜 그림은 아닌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중요 분봉으로 보면 하루 이틀 정도 정말 이게 실력하는 건지 아닌지는 조금 이렇게 이제 봐야 될 확인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시장이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 미스물은 뭐 대충 한 요 정도, 아까 장중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유럽이 하락하다가 하락이네요. 좀 약하네요. 예, 독일하고 영국하고 이쪽을 보면 조금 약한 편입니다. 유로스톡 50이 -0.40, 조금 약한 편입니다. 미국은 이래놓고 어떡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보면 알겠죠. 뭐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에 따라 내일 아침에 우리 또 뭐 조금 올라 나올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고, 그건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이 분석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두 개의 시장 비교, 이게 개장 전에 이미 이런 말씀 드려놓고 있습니다. 혹시 지수가 조금 더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개별이 못 따라가면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미리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 6월 3일 날 제가 여러분 녹화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이 유튜브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수 상승 전망치라고 하는 게, 뭐 파동으로 계산을 하면 뭐 3285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거 뭐 정확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충 이 정도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자료들을 쭉 제가 이제 왜 이 앞 시간에 지난 3월 폭락할 때 제가 밸류에이션 가지고 뭐 저평가의 정도로 좀 판단하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요 12개월 예상 퍼하고 일명 버핏 지수 GDP와의 비율을 지금 제가 오늘 낮에 정보사는 두 군데 리서치 전화를 해봤더니 기준이 다 달라요. 일단 GDP를 2019년 기준으로 삼는 정건사가 있고요. 2021년 퍼도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정건사는 이미 지금 16.27%까지, 그러니까 모 정건사는요 지금 현재 퍼가 2021년 1년 예상 이익 대비해 가지고 퍼가 16.27까지 올라와 있대요. 그런 또 정건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정건사는 뭐 13.6, 14.7 다 달라요. 이 기준이 좀 달라요. 거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기준은 못 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하나투자가 오늘 아침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현재 퍼를 14.6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PER이, 지금 이야기하는 PER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퍼가 아니고요, 앞으로 한 1년 정도 이후 나올 수익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좀 그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한다고 보니까 약간 그런 배경도 있고요. 보는데 그 12개월 이후의 수익에 대한 그 규모가 달라요. 207, 210조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퍼가 좀 달라요. 예, 정거사 나오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대투는 14.6배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사상 최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탁금이 늘면 이 예상퍼를 좀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건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고요. 30% 배당 진입하면 15.7까지 온다고 한 건데, 지금 지수가요 어제가는 정건사 1년 예상 목표치를 그냥 뭐 달성을 다 해버린 거와 마찬가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앞 시간에 녹화했던 거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2007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때가 GDP 대비 93.7% 100%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뭐 120%대까지 올라왔다고 보는 정건사도 있고, 뭐 115도 있고, 뭐 많이 이러네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교보증권 자료는 올해에 이게 124.7%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네요. 이건 퍼가 아니고 우리나라 명목 GDP와 시가총액의 비교입니다. 이게 좀 달라서, 하여튼 이건 여러분 제 말 들어도 뭐 문소리냐 하실 거예요. 다 좀 각각 달라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잡기가 조금 어렵네요. 다만
거의 역사적 최고 수준까지 와 있는 건 사실이다. 예. 혹은 그 이상 지금 올라가 있다. 그 이야기고요. 예, 각종 자료를 제가 뽑아봤는데 이 기준들이 다 좀 달라서 그게 조금 문제거든. 하나대투에서는 이게 올해 15.3배까지 갈 것으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걸 만약에 환산하면 1월 8일 종가를 14.6으로 보았다면 15.3으로 가면 3,300이에요. 예? 3,300이면 지금 오늘 장중에 온 거하고 해가지고 거의 다 와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올해 최고치를 이야기한 건데 이것도 뭐, 예, 유동성으로 쏘아붙이면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한데. 그죠? 그 정도로 지금 하여튼 뭐 아주 난리법석 특이한, 예, 그런 장세입니다. 예, 장세입니다. 장세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또 자꾸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해버리네요. 에이, 그림이 안 뜨네요. 차트가 안 뜨죠. 그 다음에 뭐 전망이나 이런 건 뭐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4일 동안의 등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카페 일부 회원분들 보는 창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적어 놨습니다. 어차피 그건 제가 뭐 만기 주간이 되면은 접목을 시키던 나름의 툴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해놓고, 예, 맞춰 보려고요. 그죠? 오늘 제가 장전에 드렸던 예상은 시간이 좀 달라요. 올랐다가 저는 뺀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얼마 폭을 오르고 얼마 폭을 뺄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5쪽으로 가면서 뺀다고 했는데 장 초반에 워낙 급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뭐 등락장이 어차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 대체로, 예, 직전에 추세를 아주 강하게 주면 그 다음에 좀 대체로 변동성 흔드는 장이 옵니다. 예, 좀 흔드는 장이 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긍정적인 뉴스는 정책당국이 공매도를, 정책당국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그 동학개미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좀 전에 들어온 기사를 보니까 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3월 15일로 종료제 확인이라 떴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정말 기본 조정은 없이 폭발적인 유동성으로 더 들어오면서 M2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예, 어떤 중간에 이익 조정하더라도 더 가면,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1월부터 하면 한 3월까지의 리듬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3월 가서 떨어질라나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해물들은 뭐 오늘 뭐 너무 흔들어 버려서 여러분 이래 가지고 다시 수급 들어오면 조금 따라가더라도 이제 좀 짧게 보세요. 시장 자체가 미쳐버린 장이잖아요. 이 미친 상태가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힘들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하면 식겁을 먹인다 그러죠. 겁을 먹여버리면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어쩌다 하면서 조금 겁이 나요. 그러다가 그것이 매수세는 좀 더 자꾸 움츠리게 되고 매도가 조금 이익 실현이 적극화되기 시작하면 장은 당분간 조정이 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예탁감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 예탁감을 가진 사람들이 좀 쉬었다 사지 뭐 이래버리면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가총액이 때려버린다니까요. 코스피만 시가총액이 2100조인데, 예? 그 2100조가 일시에 매물로 나올 리는 없죠. 기관 외국인하고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얼마인데 시장 유동 물량은 그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고객 예탁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 70조라면 이걸 오늘 당장 다 쏠 겁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객 예탁감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또 환상을 가지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금은 올라가고 하면서 내일도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튤립이, 예? 그 양파 뿌리 정도 되는 구근이잖아요. 그게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면서 말 4개짜리 마찰가까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돌아서니까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이거 뭐 다마내기 뿌리인데 이게 무슨, 예? 지금 돈으로는 뭐 억대가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팔 사람만 신경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 폭락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극단적인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타감이 많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정말 좋은 재료긴 한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심리가 변하면요, 그 자금이, 눈 감고 삽니까? 안 산다니까? 기다렸다 사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조정이 오는 겁니다. 근데, 첫 눌림이나 이런 것 정도야 대김이 있으시더니, 이쯤에 사자 하고 또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다 이게 자꾸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손 다 떼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손 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워낙 길게 또 방송을 해버리네요. 녹화를 해버리네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뭐, 제가 좀 다소 흥분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섞어서 하느라고 복잡해졌는데,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시장의 직접적인 흐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당분간 안 할 겁니다. 뭐 이런저런 반향도 있고 그래서 뭐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안 하고요. 일목의 기법에 대한 강의는 중간에 시간 나면 좀 할 것이고요. 좀 며칠이 좀 지나고 한 바퀴 지나고요. 뭐 옵션이라도 만기라도 넘겨놓고 하거나 그 뒤에 한번 뭐 시장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한번 복귀를 해보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